안녕하세요, 강문석입니다. NBA 7경기 이제 확정본으로서 준비했고요. 어제 토트넘 프렌 너무 아쉽네요. 경기는 잘했는데 호날두가 축구가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좀 아쉽게 됐는데 NBA로 좀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경기 시카고 대 오늘 전체적으로 기준점 변화도 좀 크고 언어버가 제가 이렇게 많이 좀 바뀔 줄 몰랐는데 기준점 변화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 거의 뭐 음, 어제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던 경기들도 기준점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시카고 대 클리블랜드 들어가면요. 클리블랜드는 새벽 사이에 추가로 이제 라우리 마카넨이 GTD에 떴고요. 캐리스 르버트가 GTD에 떴다가 다시 아웃으로 못 뛰는 상황이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뭐 도순무나 부세비치 같은 경우 출전 가능성이 높고 라비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 출전 여부를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지금 뭐 클리블랜드도 사실 라우리 마카넨이 뭐 수비적으로면 수비적으로든 아니면은 최근 야투 성공률까지 꽤 괜찮기 때문에 야투 감까지 괜찮아서 뭐 당연히 빠진다면 큰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공백이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사실 필라델피아전을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비적으로 괜찮아지려는 찰나에 잘해달라니 빠지면서 이게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비 집중력 자체는 이제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잘해달라니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풀 쿼터 기준으로 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순간순간 이제 뭐 한 쿼터나 뭐 이렇게는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부세비치가 버티고 있고 드로잔 라빈의 폭격을 막기에는 제가 볼 때 좀 힘들어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 시카고가 그래도 잡아주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점이 시카고 쪽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4.5, 5.5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5.5 정도 받을라나요? 일단 마인슨까지 보고 220.5 기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좀 오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클블이 좀 실점을 많이 하면서 어, 경기를 할 걸로 보이고, 뭐 어쨌든 시카고가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득점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뭐 오바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미네소타. 일단은 요거는 마이애미 기준점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네소타 쪽으로 좀 빠졌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GTD였던 캘럼 마틴이 빠진 게 상당히 또 아쉬울 수 있겠고, 버틀러가 빠지고 피제 터커가 지금 GTD예요. 이러면은 마이애미도 수비가 사실 많이 흔들리거든요. 지금 이 피제 터커까지 빠지면은 수비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이애미가. 그러니까 마이애미 같은 경우 단점이 이 백코트 자원은 엄청 많아요. 거의 뭐 핸들러 같은 경우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데 이 프론트 코트진이 상당히 얇단 말이에요. 이게 버틀러 한 명 정도에 어떻게 메꿀 수 있는 마이미 상황인데 PJ 터커까지 빠진다? 이거는 뭐 마키프 모리스까지 없는 상황에서 분명한 누수가 좀 될 수 있고, 뭐 빅터 올라디포가 오늘 경기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백투백이다 보니까 또 관리 차원에 빠진 부분에서 또 누수까지 복귀해가지고 또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미 쪽에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미네소타 쪽에 좀 빠지고 있고, 앤서니 에도즈가 그래도 출전 가능성이 있고요. 요거는 밴더빌트가 빠지긴 했으나 일단 베벌리가 GTD긴 한데 좀 봐야겠어요. 뭐 일단 저는 출전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기도 결국에 GTD를 봐야 된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 GTD가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 선수들이 다 걸려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어서 결국에 이거 베벌리 빠지고 PJ 터커까지 빠진다면 양팀 수비가 안 되거든요. 수비가 안 되는 라인업이어서 오바 찍는 게 제일 마음 편할 수는 있어요. 기준점이 마이미 경기 치고 상당히 높아요. 224.5여서 해외는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229.5 뭐 이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베벌리 빠지고 PJ 터커까지 빠진다면은 결국 양 팀이 수비가 그냥 펑펑 뚫릴 수밖에 없다. 타운스
뭐 앤서니 에드워즈, 특히나 앤서니 에드워즈가 좀 날뛸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는 오바 쪽, 일단은 그러니까 GTD 관련해서 제가 분석을 통해서 다 계속 설명드렸어요. 그거는 뭐 분석 이렇게 제 말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오바 쪽을 보고, 승패는 저는 PJ 터커 나오면 마이애미가 잡는다고 봅니다. 마이애미 승. 그리고 기준점이 조금 일단은 해외 같은 경우 3.5 요 정도 잡혀 있는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마이애미 마인승과 함께 오바까지. 다만 PJ 터커 빠진다면 좀 고민해볼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뭐 오바 쪽의 선택지도 어쨌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로 보고, 세 번째 경기로 샌안토니오 대 인디애나. 이거는 제가 초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나는 이제 져야 돼요. 당장 이제 포포비치 감독의 최다승 뭐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 어쨌든 유타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긴 했는데, 전체적인 경기에서 솔직히 샌안토니오도 더럽게 못했어요. 유타가 그걸 초월할 만큼 못해가지고 세난이 승리를 당했는데, 어쨌든 오늘 야코 퍼들이 빠졌고 디존테 머레이, 샌안토니오 지금 가장 중요한 선수 두 명이 빠졌고, 추가로 뭐 켈던 존슨 이런 선수들까지 지금 빠졌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관리나 부상 뭐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샌안토니오 제 분석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단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이 탱킹이에요. 구단 프론트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샌은 탱킹입니다. 근데 선수들이 의외로 괜찮게 잘해가지고 이기는 경기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거 플레인 토너먼트 까지 노려볼 수 있는 승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세나는 져야 돼요. 당장 한 경기 한 경기 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결국에 우리 질 거다 하고 뺀 거예요. 얘네가 다 뺀 거는 뭐 애초에 플레인 토너먼트 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 빠진 거는, 우리 어쨌든 포포비치 감독의 최다승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 탱킹 해야 돼, 져야 돼. 뭐 옛날에 뭐 지난 시즌에 뭐 해가지고 오클라호마가 스가를 강제로 뭐 뺐던 그런 느낌, 야 그런 느낌 비슷해요. 지금 샌안토니오가 보여주는 행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인디애나 역배주면은 일단은 물고 볼 수밖에 없다. 세나는 지금 지려고 한다. 상황상으로 지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선수들의 생각은 다를 수는 있으나 뺀 거 자체가 그런 스탠스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이고, 특히나 야코퍼들, 디존테 머레이 지금 샌안토니오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핵심들이거든요. 빠진 상황에서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플레인 토너먼트는 물 건너간 상황이고, 결국 본인들의 게임 그런 것들에 좀 치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듀아르테가 어쨌든 오늘 브록던이 빠지긴 했지만 듀아르테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승리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 이거 역배까지 준다면은 땡큐 하면서 좀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승을 보고요. 238.5거든요 올라가지고 해외는 언더 봅니다. 너무 높다 이거는. 어쨌든 세난이 패작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가운데, 물론 이게 인디애나가 학살 분위기로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인디애나가 뭐 130점 뭐 이렇게 꼽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사이즈 면에서는 조금 저는 이 기준점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난의 지난 경기력도 별로였고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경기로 골든 스테이트 대 미러키 경기인데, 이 경기 사실 오바가 좀 저는 끌리긴 했거든요. 231.5 기준에서 오바가 그나마 좀 끌리지 않을까. 승패 같은 경우 어쨌든 골스 같은 경우도 모제스 무디나 쿠민가 이런 좀 젊은 자원을 바탕으로 최근에 에너지를 좀 끌어올리면서 상승세를 좀 탄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승리를 거뒀던 팀들이 이게 덴버랑 클리퍼스를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골스는 약간 승리당한 느낌이긴 해요. 클리퍼스는 그 경기에서 야투가 너무 안 좋았고, 덴버 같은 경우도 요키치가 너무 많이 지쳐 있었고 경기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골스가 잡을 만한 경기에서 잡았다고 뭐 이렇게 보여줘서, 이게 뭐 골스가 지금 무디와 쿠민과 젊은 피르의 기용, 에너지 레벨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상승세를 탔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지금 골스가 어쨌든 미러키 상대로 우위에 있는 부분은 분명 벤치예요. 최근에 어쨌든 골스 같은 경우도 8인 로테이션 뭐 이렇게 쓰면서 조금 더 타이트한 경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분명한 거는 미러키보다 벤치에서의 우위는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쿤보에 대한 수비가 지금 아예 안 되는 수준이에요. 골스는 할 수가 없어요. 쿤보를 아예 막을 수 없는 사이즈에서 여기 어쨌든 주루나 미들턴 뭐 포르티스까지 이 주전 라인업에서 열세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골스가 좀 잡는 분위기로 가려면은 커리는 당연히 터져야 되고요. 벤치에 조던 풀이나 쿠민가도 꽤나 괜찮은 미러키 벤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탐슨이 또 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위긴스가 적어도 공무원 정도의 역할, 최근에 안 좋은데 위긴스 탐슨이 안 좋은데 꽤나 오늘 탐슨이나 위긴스 둘 다 잘했다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골스는 전체적으로 터져야 돼요. 근데 최근 경기로 봤을 때는 상대가 클리퍼스나 이제 덴버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체력적인 이슈가 있었고, 클리퍼스도 어쨌든 그날 야투감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런 팀들을 상대로 두 선수가 특별히 반등의 기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땐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미러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골스를 되게 막 찍고 싶은 경기긴 하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상승세와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거는 골스가 대체로 선수들이 다 터진다고 생각하고 배팅을 해야 되는데 가면은 그럴 바에 오바를 찍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골스를 갈 바에는 뭔가, 물론 이게 갑자기 뭐 미들턴이 벽돌 던지고 하면 골스가 승리하는 그림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저는 골스 찍기는 좀 그래도 무리가 있는 경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뭐 배당상에는 상당히 이제 미러키 정배가 높게 받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미러키가 좀 가져가 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 언어바 같은 경우 238까지 올랐어요. 제가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게 이게 어제 초안 때는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오바 쪽이었거든요. 231.5대. 이거 오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도 최근 디펜스 안 되는 구간이고, 골스도 어쨌든 흐름을 타는 느낌. 근데 골스 디펜스적으로 뭐 지난번에 요키치를 좀 잘 막았다거나 하나 요키치가 지쳐 있었고, 쿤보 같은 경우는 아예 막을 사이즈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좀 화력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오바 쪽 더 이렇게 봤었는데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오바 쪽을 보긴 합니다. 오바 쪽을 보긴 할게요. 근데 요거는 사실 뭐 기준점이 너무 높긴 해서 뭐 언더를 찍으셔도 뭐 제가 뭐 특별히 가지 말라 언더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저는 뭐 오바 쪽을 예상하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 기준점이 좀 많이 높긴 하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로 덴버 대 토론토. 일단은 저는 덴버가 잡는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프레드 밴벌릿이 또 GTD가 떴어요. 역시 몸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 지금 토론토 대체로 선수들의 모습이고, 뭐 오지아누노비나 플린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스카디 반스가 최근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역시나 이게 젊어서 그런지 다른 애들은 좀 지쳐가지고 이런 좀 빌빌대는 모습도 종종 보여주고 있는데 젊은 게 좋아요. 팔팔 날고 있는 계속해서 모습이고, 요거는 결국에 덴버 입장에서도 뭐 윌바튼도 뭐 출전한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에런 고든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 프론트 코트진의 수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좀 그런 페이스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유의 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 경기에 있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어서 고든까지 없다면 이거는 유키치가 이번 수비적으로 좀 고전할 수 있다. 뭐 유키치가 수비가 안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옆에서 에런 고든이 도와주는 식의 경기 운영이 필요하고, 어쨌든 시약함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고든이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에런 고든의 출전 여부를 필히 확인해라. 에런 고든이 안 나온다면은 토론토 프렌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일단 덴버 사이드로 보고요. 핸디캡은 6.5 상당히 좀 어렵게 잡혔는데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덴버 6.5 마이는 분명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벤블리까지 빠지면 가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물론 기준점이 바뀔 수도 있는데 빠지면은 어쨌든 요 정도 느낌으로다가 봅니다. 에런 고든 당연히 나와야 돼요. 윌바튼도 나왔으면 좋겠긴 한데 에런 고든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어쨌든 요런 정도 보고, 언어바는 굳이 보면 뭐 언더 쪽인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럼 여섯 번째 경기로 유타 대 세크라멘토.
어제 유타 경기 봤으면 솔직히 좀 너무 심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유타 입장에서 좀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더럽게 못하던 콜리가 빠졌고요. 최근에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보얀 보그나노비치가 어제 경기는 빠져 있었는데 오늘 경기 이제 출전을 합니다. 추가로 이제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 도마타스 사보니스가 빠지면서 지금 다시금 이 사이즈가 낮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고베오의 또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사실 이거 디에런 박스나 뭐 이런 선수들도 이거 도마타스 사보니스의 스크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사보니스가 또 빠지면서 또 붕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사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는 그러니까 뭐 직전 샌안토니오와의 경기 때 유타가 너무 처참한 경기를 사실 했어요. 거의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못했는데, 어,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크라멘토 쪽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보니스 빠진 거 굉장히, 지금 세크는 굉장히 크고요. 뭐 제레미 램이나 모 하클리스 같은 벤치 쪽에서만 뛸 수 있는 이런 자원들까지 지금 GTD에 걸려 있고, 최근에 콜리가 되게 안 좋았는데 오히려 빠져가지고 저는 이득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뭐 도노반 미첼이나 조던 클락슨이 핸들어적인 역할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상대가 사실 수비적으로 약한 세크라멘토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 고베어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고. 와, 요거는 어제 세크 유타 마인 절대 못 간다고 세크 프렌 쪽으로 봤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라인업 쪽으로 보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세크 프렌은 절대 못 가는 라인업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좋았던 팍스 같은 경우가 다시 이거 사보니스가 또 빠져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유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어제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보양까지 돌아온 상황에서 좀 더 반등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측면이고, 그런 점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의외로, 뭐 의외라고 해야 되나, 사실 유타 마인 보는 게 뭐 어쨌든 지난 경기 사실 너무 처참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유타 마인승 봅니다. 귀신같이 어제 똥 싸놓고 오늘 마인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일단 10.5 정도인데 그럼에도 좀 높긴 하거든요. 어제 너무 못했어가지고 이게 적당히 못했어야 되는데, 진짜 거의 유타 올 시즌 최악의 경기 중 하나긴 했어요. 사실 유타를 믿기보다도 세크라멘토를 좀 믿는 느낌도 있고, 보얀이 돌아온 점, 콜리가 빠졌지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경기를 뭐 제가 배팅을 하거나 할지는 아직 몰라요. 저도 좀 여러 경기들에 있어서 고민을 할 건데, 유타 마인을 뭐 패스했으면 패스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경기를 만약에 배팅한다면 유타 마인을 갔으면 마인을 갔지 세크 프렌을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저는 귀신같이 좀 유타가 마인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게 어쨌든 라인업 쪽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순히 어제 유타가 똥 싸고 뭐 그대로 나와가지고 오늘 귀신같이 마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라인업 쪽으로 어쨌든 보얀이 돌아오고 최근 안 좋았던 콜리가 빠지면서 그게 또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거기 세크에 사보니스가 빠지면서 높이적인 부분에서 고베어를 아예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고려했을 때 귀신같이 좀 마이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 231.5 상당히 높게 잡혔는데, 일단은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서 패스를 하고요. 마지막 경기 포틀랜드 대 워싱턴. 워싱턴 승을 보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포틀랜드 프렌이 좀 빠졌더라고요, 배당이. 지금 국내는 7.5고 해도 어제 한 7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6.5에서 뭐 지금 다시 조금 정배 쪽으로 좀 빠지긴 했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살짝 포틀랜드 쪽으로 좀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해외는 지금 6.5거든요. 국내는 7.5인데. 아직 뭐 요 정도 빠진 걸로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저는 이거 아무리 워싱턴이 백투백이라도 지금 이거 포틀랜드 이 라인업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조시아트나 뭐 윌리엄스 정도만 이제 좀 빌빌 기거나 뭐 엘레비나 그러다 그냥 무난하게 지는 사실 그림이거든요. 포틀랜드도 어쨌든 탱킹을 선언했는데 지금 뭐
이미 좀 최근에 그냥 싹 다 가비지 게임 나오면서 그냥 전패를 거의 박았잖아요. 그랬던 만큼 이제 좀 그래도 안정적인 탱킹을 하고 있긴 한데 더 주긴 더 줘야 돼요. 지금 뭐 25승이니까 플레인 토너먼트는 사실상 거의 좀 많이 멀어지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포트 쪽으로 좀 빠지나? 최근에 이제 아예 무조건 탱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약간은 지금 좀 멀어진 감이 있긴 해서 포트를 이제 좀 그래도 경기를 좀 재밌게 선수들끼리 이제 탱킹에 목매지 않고 할 만한 사이즈긴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 워싱턴이 설마 이것도 못 이기려나요? 이건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인슨까지 보는데 와 이거를 분명히 조금 쎄하긴 하거든요. 아니 일단은 솔직히 이게 약간 포틀 프렌 쪽으로 배당 빠진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말이 되는 건가 싶어. 이거는 워싱턴이 가비지 나올 경기인데 아무리 그러니까 워싱턴이 그동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한 만큼만 해도 이건 포틀랜드 가지고 놀거나 이렇게 그냥 잡는 정도 가지고 노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잡는 정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배당이 포틀 쪽으로 좀 빠진 게 좀 분명히 쎄한 부분은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포틀프레는 절대 못 찍겠어요. 절대 못 찍겠고 뭐 워싱턴 일반승을 안전하게 갔음 가거나 뭐 패스를 했으면 패스를 했지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원오버 같은 경우 218.5인데 좀 오른 것 같아요. 회에는 220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패스를 하고 이렇게 보고 오늘 NBA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